네, 반갑습니다. 11월 2주차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파생시장은 지금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제목은 급격한 원화 환율 약세 조건 속에서 코스피가 하락 추세를 완연히 돌파함에 따라서 개인의 포지션이 상방 추가 상승을 막고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월 7일 월요일이에요. 11월 1주차에 미국 증시는 강한 상승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왜냐? 저희가 2022년 5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가 시작됐다. 6월의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 6월 13일 미달러 선물 만기 1일 기점으로 상방 포지션이 구축되게 됐다. 10월서부터는 이 상방 포지션의 수익 실현 기간이 진행되게 됐다. 11월서부터는 상방 포지션의 수익 실현 기간의 속도가 가속되고 있다와 같이 수개월 전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방 포지션이 철저하게 글로벌 투기 자금에 의해서 설계되었고 그 설계된 바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수개월 전서부터 진척도를 계속해서 공유해 왔었죠. 자, 본 내용을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 속에서는 2022년 1월서부터 6월까지 미달러 선물의 상승 변동성이 진행되게 됐어요. 그에 따라서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위험자산도 가격이 하락하고 안전자산도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즉, 이 시기 2022년 1월서부터 6월까지는 주요한 금융상품이 하락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도 포지션의 수익 실현 기간이 진행됐어요. 이때 시장을 하방으로 격하게 끌어내린 것은 고물가 속 경기 침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였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코로나19 발생 이전 경제가 정상 가동되던 시절에 실업률 3%대가 유지되고 있는 중이고 미국의 고물가도 6월이 넘으면서부터 침체세가 시작됐다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3월서부터 3개월 뒤인 6월을 기점으로 이와 같은 글로벌 경제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는 방식과 똑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로 확인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한머니들은 정확히는 6월 13일 미달러 선물 만기일을 기점으로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상승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기 시작했죠. 6월, 7월, 8월, 9월, 10월 충분한 기간 동안 이 포지션을 구축했고 10월서부터 드디어 수익 실현 기간이 시작됐어요.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추가 폭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게 되면서 미 달러 선물은 10월 들어서 매우 빠르게 이와 같이 침체 현상이 진행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11월서부터 미 달러 선물이 더욱더 약세를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미 달러 수명 주기를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이 쇠퇴기까지 미 달러 수명 주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경제가 이미 폭망하면서 실업률이 10%를 넘을 정도로 다 망해야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미 달러 선물이 이 쇠퇴기 초기까지 와 있는데 미국의 실업률은 3%대죠? 그럼 뭐예요? 이만큼이 다 구라, 변동성, 투기 자금이 만든 변동성이라는 것. 즉, 만들 수 있는 최대치까지의 미달러 선물의 상방 변동성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10월서부터 선물 매수 포지션의 수익 실현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서 미 달러 선물은 10월서부터 이와 같이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게 됐고 10월서부터 수익 실현 기간이 시작되면서 11월에는 더 가속됨에 따라서 11월서부터 미 달러 선물의 하락세가 더욱더 격화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됐다는 것, 그동안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드려왔었죠. 이와 같이 매우 빠르게 미 달러 선물이 11월서부터 폭락을 연속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동안의 미 달러 선물로 시장을 하방으로 눌러왔었던 하방 베팅 투기 자금은 하방 포지션에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러한 조건이 진행이 됐고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도 연동되어서 상승세가 진행이 됐죠. 11월 8일 화요일 날도 미국의 장이 11월 7일 날 장이 계속된 이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게 됐죠. 이에 따라서 미 달러 선물은 11월 들어서 이 급락세가 추가적으로 더 격해지게 되면서 2022년 1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을 하방으로 눌러왔었던 하방 베팅 투기 자금은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매우 어려운 그러한 궁지로 계속해서 몰리게 되게 됐고 주식시장은 상승하고 이 연동되어서 대한민국의 선물 옵션 주식시장도 상승하게 됐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됐어요. 11월 10일 날 대한민국의 장을 이제 보게 되면 먼저 11월 9일 날 마감된 미국의 장이 계속해서 10월서부터 상승세가 강화되다가
11월 9일 날 이와 같이 미국의 뉴욕 종합이 마이너스 2.03% 폭락하게 됐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15.64% 폭락하는 현상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죠. 10월서부터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게 되고 11월 들어와서 급락세가 나타남에 따라서 하방 베팅 투기 자금이 돈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라도 미국 뉴욕 증시를 하락으로 만들면서 이와 같은 미 달러 선물 반등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반등을 만들었을 때 하방 베팅에서 돈을 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패로서 암호화폐 시장 FTX 거래소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확인하게 됐고, 글로벌 투기 자금은 여기다가 하방 압력을 더욱더 강하게 집어넣게 된 거죠. 즉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빠질 것보다 더 강하게 급락하게 만들면서 어떤 조건을 만들었냐면, 얘가 이제 선물 시장의 투기 자금, 얘가 옵션 시장의 투기 자금이에요. 글로벌 금융 시장의 상방 변동성, 하방 변동성은 이 선물 시장의 투기 자금과 옵션 시장의 투기 자금이 함께 움직일 때 증폭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2020년 03월 이후에 폭락 이후에 선물 시장의 투기 자금은 상방 베팅 포지션을 구축했고, 옵션 시장의 투기 자금도 연동되어서 상방 변동성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상승했죠. 2022년 1월서부터는 선물 시장의 투기 자금이 하방 베팅을 구축했고, 옵션 시장의 투기 자금도 하방 베팅을 구축했죠. 그래서 폭락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9월을 넘어서면서 선물 시장의 투기 자금은 이 노란색 박스 위까지 미달러 선물을 강세로 만들면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만들기를 원했지만, 옵션 시장의 투기 자금은 6월서부터 구축된 선물 매수 포지션에 연동되면서 하방 베팅 포지션에 안 들어가 줬어요. 그래서 더욱더 격하게 미 달러 선물이 폭락하면서 하방 베팅 포지션 투기 자금이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11월 8일과 9일 과도할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에 하방 압력을 집어넣게 되면서 옵션 시장의 투기 자금이 일시적으로 이 노란 박스 내에 하방 포지션을 진입하게 됐죠.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폭락으로 만들어서 본장이 폭락하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얻게 된 것은 미달러 선물의 마지막 반등을 만들었다는 거죠. 즉 하방 베팅 투기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됐고, 결국은 그 뒤에 미달러 선물은 더욱더 폭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 날 대한민국의 장도 11월 9일 미국의 폭락의 영향을 받아서 이와 같이 장 막판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11월 11일 날 이제 대한민국의 장이 열리게 됐죠. 그래서 이전 11월 10날 미국 장의 변화를 보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증시가 폭등하게 되면서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세계의 냇물이 모인 것과 같은 사케다의 3천의 병목을 뚫었죠. 이제는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되게 됐고, 시장은 2022년 1월서부터 하방으로 눌러왔었던 미달러 선물은 세 개의 산이 모인 것과 같은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나타나게 되는 사케다의 3산의 병목을 하향 이탈하게 되게 됐죠. 즉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1월 9일 날 암호화폐 시장에 하방 압력을 더 집어넣음으로써 옵션 시장의 투기 자금을 하방 베팅 포지션으로 일시적으로 이동시켜 만들었고, 그때 미달러 선물을 반등으로 만들면서 하방 베팅 투기 자금이 투자금을 일부분 회수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10월서부터 시작된 선물 매수 포지션 상방 변동성의 수익 실현 기간이 시작됨으로써 다시 그 다음날 하루 만에 미국 증시가 폭등하게 되면서 추세를 완전히 전환시켜 버린 거죠.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코스피도 2021년 8월서부터 진행되어져 오던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파하게 됐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11월 3주차에는 다 좋아지겠습니다. 아니죠. 자, 여기를 이제 보게 되면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에요. 나스닥 선물은 6월서부터 만들어진 이 선물 매수 포지션이죠. 주요 금융상품들이 상승할 경우에 베팅하는 선물 매수 포지션이 구축됨에 따라서 6월의 가격 수준은 크게 이탈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코스피는 크게 이탈했었죠. 그리고 지우고 다시 보게 되면 미국의 뉴욕 증시를 포함한 나스닥 선물은 8월에 형성된 이 직전 상한 가격 수준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았어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중이죠.
많이 올라와 있다, 상승 여력이 적어졌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코스피가 이와 같이 2021년 8월서부터 이어져 온 하락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함에 따라서 개인들은 현재 지수보다 추가 상승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고 콜옵션에 매수 포션을 가득 담아놨어요. 즉 상승하기 어렵게 잡아놨죠.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외국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335 구간까지 주가 지수가 계속해서 뚫고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개인의 파란 숫자를 사냥할 수 있게 되고, 또는 주가 지수가 밑으로 빠져서 315 구간까지 내려갔을 때 개인의 파란 숫자를 사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조건은 개인의 이 파란 선으로 나타낸 332.5에서 335 미만 구간에 개인의 콜옵션 매수 포지션이 계속해서 증가될 경우에 코스피는 상승세가 미국장보다 둔화된다. 그거를 함축적으로 이와 같은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다음 주에 이제 11월 3주차 옵션 만기를 맞이하는 뉴욕 증시는 상승할 여력이 더 남았다는 것.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나타내게 됐고, 얘가 이제 수명 주기예요. 얘가 윤회 과정이 마무리가 되게 됐고, 지금 상승세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에 와 있어요. 상승세가 이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 1970년 말과 같이 고물가 상태로 실물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었는데, 매우 다행히도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의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 미국의 산업생산 증가가 중첩되게 되면서 얘가 지금 꺾이려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이와 같은 고물가가 더 악화되기 힘든 조건 속 추세적으로도 악화되기 힘든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고, 글로벌 투자 자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얘가 이 지표가 밑으로 가게 되면 안전자산을 거대 자금은 투자하기를 선호하고, 얘가 위로 가게 되면 위험자산을 투자하기를 선호를 해요. 이미 2021년도서부터 미국의 기업이익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실적 수준을 넘으면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대 투자 자금들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을 더 선호하고 있던 중이었었고, 일시적으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안전자산을 빠져나갔지만 지금 다시 위험자산으로 유입되고 있는 거죠. 고물가가 악화되지 않는 조건 속에서 투자 자금이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은 미국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단기적으로 부족한 대한민국. 그렇지만 이 이후에 전개되는 것은 추가적인 반등 이후에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추세로의 복귀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파생시장은 지금 시간이었었고요.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분석 내용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영상에 이제 링크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